어, 네, 안녕하세요. 광동예술 듣고 있는 이승원이고요. 3주차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모더니즘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아방가르드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방가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인데, 아방가르드라는 단어의 의미가 척후병이라고 이 책의 말단에 나와 있죠. 척후병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했던 얘기를 뭔가 다시 되풀이를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당시 시대상이 굉장히 혼란했고, 그런 혼란한 시대상 혼란하고 이제 뭔가 인간이 소속감을 잃고, 뭐라고 할까요? 뭔가 허무해지고 허무주의의 전쟁도 터지고 하면서 뭔가 허무함을 느끼고, 이 기술의 차가움, 냉정함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인간들에게 어떤 갈피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먼저 앞서 나가면서 이제 생각한 생각의 방향, 철학을 이제 탐구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직접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길을 뚫어내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아방가르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아방가르드의 대척점에는 우리가 키치라고 하는 이제 뭔가 앞서 나가지 않는, 혹은 이제 사상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냥 순전히 어,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위한 어떤, 혹은 이제 대중들에게 그러니까 이미 대중들이 익숙하고 대중들에게 선호되는 그런 예술들이 예술이라고, 네,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예술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로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뭐 현대 예술에서 하는 음악과 대중가요 뭐 이런 차이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아방가르드였고, 아방가르드적인 운동들이 이제 저희가 이 책에서 살펴본 모더니즘 예술들을 중심으로 펼쳐진 어떤 운동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낭만주의 얘기는 안 나오긴 하지만 다다이즘 같은 경우에도 뭔가 물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술이 중심이 되긴 했지만, 예술이 중심이었지만 예술은 어떤 사상을 표현하기 위한 방식이 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어, 사상을 담는 하나의 그릇, 그러니까 실용적인 의미를 가진 예술들이 이 사상이 담겨져서 뭔가 하나의 그릇이 되어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이제 뭔가 이 사회적인 운동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정치적인 운동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뭐 이래야 한다, 이래선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목소리들이 더 중요한 어떤, 그러니까 실제로 했던 것이랑 별개로 그 어떤 운동의 중심은 어떤 예술의 양식이 이제 모더니즘 운동의 중심이 아니고, 그 예술의 양식이 나타나게 된 생각이, 네, 모더니즘 운동의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방가르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일리가 있는가, 그들의 작품, 모든 그들의 운동에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가, 그들의 메시지가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고, 그들의 작품과 잘 맞는가, 실제 효력이 있는가, 이런 식의 판단이 들어가는 게 정확하다고,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책의 말미에서 뭔가 평가한, 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평가한 내용들을 짤막짤막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그 아방가르드에 대해서 그러면 이 책을 다 읽고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뭔가 주저리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음, 첫 번째로 생각할 만한 것은 이 아방가르드가 필요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아방가르드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척후병인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제 생각에는 아방가르드의 운동이 대중들에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긴 한데요.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살아본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못 하겠지만, 없어도 그 지금 보면은 잘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앞, 이 척후병들이 없어도, 이 척후병들이 실제로 하는 일이 별로 없었고, 근데도 이제 잘 된 걸 보니까 이 척후병들의 역할이 의미가 있었을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
그러니까 뭐 어떤 자신의 철학을 만들고 이게 정신 세계와 어떻게 해야 돼서 뭐 정신이 어떻게 되고 뭐 기술은 어떻게 받아들여져서 예술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고 하는 것이 실제로 아방가르드의 의미가 있었나? 물론 새로운 예술을 만드는 데는 의미가 있었겠죠. 얘네가 이제 새로운 예술 양식을 만들고 뭐 예술계에서는 의미가 있었을지언정 이게 실제 대중들에게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었는가? 대중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예술은 어떤 뭐 이제 요새 와서의 예술은 물론 저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으로 기댈 수 있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해요. 이제 미술관 관람을 즐기는 사람이나 혹은 뭐 제 친구들 중에서도 뮤지컬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삶에 지쳐 있을 때 그런 걸 보면서 힐링하고 감동도 받고 물론 뭐 영화도 즐기고 여가 생활의 느낌이 있는 거죠. 하면서 이제 삶에 치인 사람들에게 뭔가 이 현실 세계에서 살짝 떨어져서 어, 심리적 안식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예술들은 사실 제가 방금 말한 예술들은 다 이 아방가르드한 것이라기보다는 키치한 것에 가깝거든요. 뭐 미술 전시회 같은 것은 조금 아방가르드 한쪽에 속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뮤지컬이나 영화 혹은 이제 저희가 흔히 힐링을 하고자 할 때 듣는 어떤 대중가요 앨범 이런 것들은 다 키치한 것들인데 이런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대중들이 뭔가 이 심리적인 편안함을 얻고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고 물론 아방가르드의 주요한 목적은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반박을 할 수 있겠지만 야들이 앞으로 제시한 방향대로 이제 실제로 사회가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데 이들이 우린 앞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라는 어떤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이 대중들에게 앞잡이가 앞잡이? 길잡이가 되어줄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아방가르드 운동이 어떤 사회적인 운동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의미가 없었다고 네, 생각이 조금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운동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어떤 사회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실효성은 없었다. 결국 실효성도 없었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예술들이 사회적인 배경을 받아들여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걸 거기서 사회적인 맥락에서 벗어나기도 쉽지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단순히 사회적인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전쟁을 겪고 나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은 현실의 것은 다 의미 없는 것 같아라고 해서 다다이즘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다다이즘을 통해서 이제 사회를 뭔가 바꿔 나가고자 하는 시도까지 이어질 필요는 그러니까 다시 영향을 주려고 하는 시도는 효과도 없었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지 않나라는 것이 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방가르드의 의미에 대한 제 생각은 그랬고요. 이제 그거에서 조금 떨어져 나와서 이제 약간 이건 총괄적인 평가고 그럼 좀 내부의 세부적인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계속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자기 모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철학적으로 보면은 뭔가 이들이 일관적으로 약간의 자기 모순성이나 결국 그러니까 벽에 부딪히는 이유가 자기 모순에 의해서였던 것 같은데 결국 모든 사상이나 어떤 이런 혁명적인 사상은 생각이 혁명적일지언정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육신은 고전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본질을 벗어날 수 없는데 이 혁명을 하고자 하니까 본질을 공격하기 때문에 자기 모순이 생기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기 모순성이 없는 어떤 사회적인 운동은 없었 자기 모순성이 없는 혁신적인 사회운동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제 회화의 극한에 가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들자면 이제 대표적으로 뭐 절대주의나 추상주의, 추상주의가 아니고 완전 추상 같은 이제 흐름을 뭔가 예시로 하나를 들어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실제로 뭔가 제 말이 제가 이제 굉장히 뭔가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제 말이 짧은 지식에서 나오는 어떤 멍청한 말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회화, 그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 이 혁명적인 사람들과 실제 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회화는 단순히 형태와 색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최대한의 아름다움을 뽑아내는 것이 가장 순수한 회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미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회화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는 이미 제재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그려내는 것 혹은 이제 그 안에 이야기를 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회화라고 배웠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러니까 뭔가 정의로 봤을 때는 단순히 형태와 색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회화가 그려지는데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그 안에 어떤 제재가 있고 주제가 있고 소재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것을 이야기는 꼭 있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회화라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단순히 형태와 색을 그리는 것을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서 뭔가 아름다움도 있어야 되고 물론 제가 아까 아방가르드 한 미술들에도 아름다움이 있다 얘기했지만 어쨌든 아름다움도 있어야 되고 일단 거기 제목도 붙여놔야 되고요. 그게 무엇인지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정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구시대와 현시대의 어떤 차이에 있어서 모순 이게 결국 당연한 소리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데서 모순이 발생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모순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운동 내부에서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되고 또 새로운 그거 자체가 이제 또 옛날 것이 옛것이 되면서 빠르게 또 새로운 움직임이 나오고 새로운 움직임이 나오고 그거를 극복하고자 하고 근데 그 내부에서 계속 모순이 생기면서 뭔가 이 말하고 보니까 뭔가 그들 중에 일부가 추구했던 변증법적인 그런 방식인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상승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실제로 현실에 있었던 거고 뭔가 현실에 영향을 주려던 움직임이었지만 이제 저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도 잘 모르지만 이런 책을 읽을 때 항상 느끼는 것이 이렇게 왜 이렇게 뭔가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이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를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이 이야기들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었고 어떤 그 외부에서 이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 이 아방가르드 모더니즘한 미술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걔네를 이야기를 할 때는 말하자면 모더니즘적인 관점으로 얘네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핏 봤을 때는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것 같고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조금씩 읽어보고 하면서는 이들의 평가가 그냥 얘네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의미가 있는 이야기구나 이게 이런 거 실제로 그냥 철학적인 얘기를 막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철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이고 평가를 할 때 철학이 빠질 수 뭐라 해야 되지? 철학에 대한 어떤 실증적인 평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철학 얘기함에 있어서 뭔가 그 기계인의 철학이 빠질 수 없고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 되게 논리적이지 못하고 두서없는 것 같은데 음, 정리를 하자면은 이 아방가르드한 운동들은 결국 이 철학이 중요한 것이고 그 어떤 구조나 형태에서 이들의 철학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혹은 이제 예술이란 무엇인지, 혹은 사회에 대한 철학, 그들의 인생, 그들의 세계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의 조합과 그것들의 어떤 상호작용을 평가할 때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접근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실제로 쓸모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평가는 어찌 보면 적절치 못한 방향의 평가일 수 있다는 것이 네,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진중권의 서양 미술사 모더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인 책 내용 정리 그리고 카메라의 영향 모더니즘에서의 아름다움
그리고 아방가르드의 의미, 아방가르드에 대한 평가, 그래서 4개로 정리를 해보았고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